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고배당주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이들 종목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과 향후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 3개월간 은행주들의 흐름을 알아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상승세에 비해 은행주들이 훨씬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한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60%가량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은행주들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은행주의 강세는 확연합니다. 24년 초부터 현재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10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 32% 정도의 수익률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핵심 이유는 은행주들의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과 저평가 해소 흐름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은행주의 뛰어난 성과의 핵심은 바로 주주환원인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총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은행주의 매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꽤나 상승한 은행주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국내 은행주들의 2025년 예상 PER을 보면 KB금융 7.76배, 신한지주 7.23배, 하나금융지주 6.19배, 우리금융지주가 6.12배로 여전히 한 자릿수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24.8배, S&P 500은 25.2배, 미국 은행주들도 13.1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주들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 주가 지수에 비해 은행주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은 역사적인 흐름이지만, 현재의 국내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글로벌 은행주 대비해서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PBR 측면에서 보면 더 확연합니다. 25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주들의 PBR은 KB금융 0.71배, 신한지주 0.63배, 하나금융지주 0.56배, 우리금융지주가 0.55배로 모두 1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들 은행의 순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코스피가 1.4배, S&P 500 5.17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기서 국내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의 최근 주주환원 내역을 알아보면 22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켜왔고, 25년에는 연간으로 1조 3천억 원의 현금 배당과 1조 6,7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올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한 총 주주환원율은 5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KB금융의 실적을 보면 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2조 7,700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23%나 증가했습니다. ROE 역시 10.8%에서 13.03%로 개선되며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성장은 은행주 투자의 핵심 근거가 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KB금융의 DPS와 유통 주식수 추이를 보면 주당 현금 배당이 791원에서 920원으로 증가했고, 유통 주식수는 3억 7,900만 주에서 3억 6,400만 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주당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외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자사주 소각 내역을 보면 두 금융지주 모두 25년에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5천억 원과 8천억 원 규모의 소각을 두 차례 실시하여 발행 주식수 대비 4.4%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에 해당하는 6천억 원 규모의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KB금융은 약 7%, 신한지주는 약 7.5%, 하나금융지주는 약 7%의 총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 수익률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당 가치 증대 효과를 더한 수치인데요. 예적금 금리가 2% 후반대인 현재 상황에서 연 7%대의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매우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를 정리해보면 핵심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과 동시에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PER 6배에서 7배, PBR 0.5배에서 0.7배 수준은 글로벌 피어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경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사업 성장만 이루어져도 추가 상승 기대가 가능합니다. 즉, 연 7%에 해당하는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밸류에이션 상승, 사업 성장을 통해 연 10%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국내 은행주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술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이 대표적인데요.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면 타이거는 상업은행 10종목에 투자하며 총 수수료가 0.39%, 솔은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는 금융지주 10종목에 투자하며 0.37%, 코덱스는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ROE 상위 90%, PBR 1배 미만인 금융주 10종목에 투자하며 0.31%의 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ETF의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이 상위 종목이고 솔금융지주와 코덱스 금융고배당도 상위 종목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비중이 크지 않은 하위 종목이 있는데요.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지방은행주와 보험주를 담고 있으며 솔금융지주는 증권주를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고배당의 경우 지방은행주는 아예 편입하지 않고 증권주가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구성 종목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비교해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5대 은행 비중이 74%이고 솔금융지주는 기업은행을 편입하지 않는 4종목만으로 74%를 기록했습니다. 코덱스는 5대 은행 비중이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수 은행 종목에만 집중하길 원하신다면 5대 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쳐 90%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은행 고배당이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5대 은행부터 증권주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싶으시다면 술금융지주를 추천드립니다. 코덱스의 경우 지방은행주는 제외하고 증권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길 원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ETF의 최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데이터가 많지 않은 코덱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두 ETF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상품 모두 5대 은행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수익률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구성 종목을 바탕으로 좀 더 매력적인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주의 핵심 매력은 낮은 밸류에이션, 꾸준한 배당, 그리고 높은 총 주주환원율에 있습니다. 연 7% 수준의 안정적인 주주환원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향후에 밸류에이션 상승이나 이익 성장까지 더해진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도 여러분의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주식과 ETF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